넘버 원 수학 초보자를 위한 과학 공식 물리원.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물리? 그럼 정말 물리죠. 듣는 순간부터 많은 학생들이 물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이유 중에 물리가 물린다는 10,000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수학이 어려워서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물리는 모국어로 기술하지 않고 수학으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냥 모국어로 하면 안 되나요? 근데 모국어를 사용할 경우에 그것이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이든 러시아어이든 중국어이든 간에 어느 순간 모국어로 표현하는데 한계점이 와요. 근데 신기하게도 수학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물리는 수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한테 위안이 된다고 하면 고등학교 물리원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중학교에서 사용한 수학만 씁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도 쓰질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학이 약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함께 수학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강좌는 강좌의 제목부터 보여주듯이 수학 초보자를 위한, 즉 수학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수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들로 하여금 제가 물리 개념에 필요한 수학을 그때그때 여러분들께 함께 가르치면서 진행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수학 초보를 위한 과학 공식 특강 물리 1.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수학 기초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수강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물리에 필요한 수학 지금부터 하면 되고요. 엄청 고급한 수학, 엄청 난이도 있는 수학 안 합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그래프 그거 하나 해요. 그리고 물리 1에선 사실 삼각함수 또 머리에 쥐내려고 하시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안 다루게 돼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물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알고 계시고 들으신 이후에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삼각함수 얘기를 제가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그 두 개가 다예요. 물리에 사용되는 수학, 바로 그래프, 삼각함수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께 수학 시간처럼 가르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의 강좌의 특징이기도 하고 더불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해야 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기도 한데요. 공식 절대로 공식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념과 함께 어우러져서 공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공식 딸딸딸 외워서 숫자 대입해서 딱 문제 풀고 맞았어 했다면 고등학교 물리 1의 시험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식과 개념은 따로 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공식만 이야기하지 않고 물리에 대한 개념과 공식을 함께 맥락적으로 어우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의 강좌는요 20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강당 25분의 러닝타임을 갖습니다. 자, 이 20강의 강좌로 물리원 전법위를 강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 능력도 부족하지만 이 강좌의 컨셉 자체가 수학 초보자를 위한 과학 공식 물리 1이거든요. 따라서 공식이 필요하는 개념만을 제가 20개를 골랐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러분? 혹시라도 물리 1을 공부했다든지, 그리고 용어들이 조금 들었던 건데 그래 저거 뭔지는 모르지만 공식들이 있었어 하는 개념들이죠. 그러한 개념들을 제가 20개를 골랐습니다. 자, 이 20개의 개념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매 한 강좌마다 한 개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당연히 매 강좌에 제목이 있겠죠. 그 제목이 바로 그 강좌의 하이라이트,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핵심 키워드로부터 이제 개념 설명을 충분하게 한 이후에는 개념을 확인해야 되는 예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확인 예제를 제가 여러분들 학습지에 실었고, 그리고 구태 확인 예제까지 필요 없고 바로 실전 문제 풀어도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 기출문제를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하면서 구술의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개념, 우리가 배운 공식을 다시 한번 실전 문제에 진검승부를 한번 펼쳐보는 시간까지도, 따라서 매 강마다 하나의 개념에 대한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하면 선생님 저는 물리원 전범위로 공부해야 돼요. 내신 시험을 보든지 수능을 보든지 그런 학생들은 이 강좌를 들으시면 안 돼요. 전범위에 대한 강좌가 내신 강좌, 수능 강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 역시도 지금 수능 개념 강좌를 열심히 찍고 있는데 그러한 강좌를 보다가 이 공식에 대한 수학적인 설명을 내가 바로 못 따라가겠어. 그럴 경우에 바로 수학 초보자를 위한 과학 공식 특강 물리 원 강의 계획서를 보시고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요거 이 강좌를 통해서 보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강좌는 보충 강좌이지 이게 결코 물리원 전체를 설명하는 메인 강좌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 강의의 흐름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화면으로. 핵심 키워드 1강에서는 속력과 속도인데 속력과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동거리와 변이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따라서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한 이제 개념 설명 본 강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이동거리와 변이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짧은 문제,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훨씬 더 이동거리와 변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분 짓는 데 도움이 돼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개념 확인 문제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1강에서 하이라이트는 속력과 속도거든요. 우리가 이동거리와 변이를 왜 배웠냐면 속력과 속도를 정의할 때 바로 이동거리와 변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속력과 속도의 정의로부터 공식이 유도됩니다. 어떻게 정의로부터 공식이 유도되는가? 이것이 물리 대단원 1단원부터 물리 마지막 단원, 대단원 4단원까지 정의에 의해서 공식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1강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구슬이 선말이어도 깨워야 보배가 되겠죠? 실전 유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기출문제에 익숙하도록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장도 제가 마련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강좌가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준비한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부가요, 남한테 부탁해서, 남한테 시켜서 할 수 있으면 제가 왜 공부를 합니까? 그냥 남한테 시키면 되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불공평할 수도 있고 공평할 수도 있는데 이 공부만큼은 정말 자기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물론 잘해야죠. 그럼 잘하는 게 어떤 거냐? 물리학습법입니다. 공식의 숫자를 대입하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공식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개념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량적 계산, 주어진 숫자를 대입해서 숫자로 계산하는 것을 정량적 계산이라고 하는데 물리원에서 정량적 계산을 요구하는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은 정성적인 개념적 이해를 물어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번 시간이 공식을 다루고 있지만 공식이어도 정량적 계산을 요구하는 공식일 수도 있고 개념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공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만 하는 공식이 공식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물리는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특히 과학학문의 성격이 그렇죠. 이해하셔야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공식을 이해할 거야. 그 목표를 가지고 이 강좌를 들으시면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을 볼 거야 라는 목표를 하고 있으면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언제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요? 못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는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이해하셨으면 개념이든 공식이든 외우셔야 돼요. 심지어 문제풀이 과정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외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푸시는 겁니다. 바로 있죠. 개념뿐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도 이해한 후에는 암기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개념 공부 다 했는데 왜 개념은 아는데 문제풀이가 안 될까요? 문제풀이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 보는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 못했어요. 선생님이 하는 거 그대로 모방하면서 하다 보면 나중엔 저절로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방법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창의적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물리의 왕도가 없습니다. 물리는 다 똑같아요. 모든 학문에 왕도가 없죠. 반복이 핵심 키워드인데
특히 물리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정말 어려워서라기보다 생전 처음 듣는 용어예요. 여러분들 충격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되게 어려워 보이죠? 안 어려워요. 근데 처음 들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처음 들어서 생소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야죠. 익숙해져야죠. 저의 이름이 차영이에요. 한 번에 안 외워지죠. 근데 계속 안녕하세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계속 들으면 아, 저 여자가 차영이구나. 저절로 익숙해지듯이 물리도 마찬가지. 어렵다고 느껴질수록 낯설어서 그런 거다. 반복해서 여러분들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개념뿐만이 아니라 문제풀이도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 반복, 반복 하셔야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매 강좌마다 여러분들께 띄워드리는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자랑스러운 발레리나 중 한 분이죠. 강수진 씨의 발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 발 모양, 여러분들은 뇌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뇌, 매일매일 머리를 써서 머리가 아파야 돼요. 강수진 씨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아프지가 않으면 내가 전날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강수진 씨의 말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할게요. 당신은 자신의 분야에서 위대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작하지 못했고 그리고 반복하지 못했을 뿐인 거죠. 자, 여러분들 물리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시작하시고 그리고 무수한 반복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